반갑습니다. 하루한장 예, 영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아유, 진짜 영광입니다. 이렇게 옆에 앉을 수 있는 게 영광입니다. 아이고, 뭘 별 아유. 말씀을. 네. 예. 제가 간단하게 선생님 양력 소개해봐도 될까요? 제가 예. 아는 선에서 소개 예.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선생님은 영어 영문학 전공하셨고, 네. 그리고 선운닷컴 운영하고 계시고, 네. 선운 명리터 카페 운영하시고, 네. 유튜브 하시고, 상담하시고, 강의하시고,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20대부터 공부 시작하신 건가요? 그쵸? 군대 시절에서부터 했으니까 군대 22살? 23살? 네. 아마 그쯤에 산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선생님. 제가 너무 이렇게 동경하는 분을 만나서 아유, 뭘 동경식이나. 제가 2018년에 이제 네. 선생님 알게 되고 유튜브 통해서 공부하다가 네.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선생님 강의 보고. 그래서 유튜브 강의 전부 다 보고 네. 이게 성에 안 차가지고 그래서 선운닷컴의 강의를 하나 기초 강의를 들었는데 그 또 성에 안 차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구매를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때 우수 고객이네? 네, 우수 고객. 그래서 거의 한 5년 동안 잘 때 듣고 아침에 듣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선운 선생님 나오면 저희 집 애들이 아우 선운 선생님이시네 오늘 뵈러 간다니까 아우 다들 막 잘 갔다 오라고 응원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우수 고객님? 네. 잘해드려야 되겠네요. 선생님 이렇게 유튜브나 영상 보면 네. 되게 이렇게 웃음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농담도 잘하시고 그러신데 저번 여름에 제가 이렇게 상담하러 직접 뵌 건 그때 처음이었는데 그때 뵙고 너무 다른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교육자로서의 선생님이랑 상담가로서의 선생님이 이게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웃고 떠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상담할 때는 냉소적이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념이나 감정이 투영돼서는 안 된다,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때 여름에 뵀을 때는 어우 어려운 사람인가 그 생각했는데 상담 웃고 떠들고 하시기는 좀 곤란하죠? 네. 인터뷰는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편하게 하세요. 저는 편하게 하고 있는데 인터뷰 뭐 편하게 하면 되지 뭐. 네, 많이 안 해봐서 쑥스럽습니다. 선생님 이 공부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것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계기라기보다는 네. 집안 자체가 우리 어머님이 원래부터 명리를 공부를 좀 하셨고 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신데 그냥 분위기 자체가 뭐 집에 또 굴러다니는 게 뭐 사주 책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저것도 명리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무지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좋아하셨어요? 네. 보통 그 당시만 해도 명리 공부한다 그러면은 좀 터부시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또 명리 공부를 하셨고 공부를 하셨고 그러셨구나.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예전에 한번 우리 어머님 명리를 공부한다니까 우리 아버님이 또 우연히 헌책방에 갔다가 책을 하나 구입을 해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이제 진짜 베개로 쓸 만큼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그 책 이름이 사주 비전 극빛 아닌가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그게 한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우리 아버지는 헌책방에서 별 생각 없이 뭐 한 돈 3만 원인가 주고 내 기억으로는 그때 3만 원 뭐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싸게 주고 사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그게 300에 유통되었던 그래요? 엄청난 비기가 적혀있는 책이었나요? 그런 책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때 우연찮게.
지금은 그게 재판이 돼가지고 서점에서 나오는데. 아, 지금 팔리고 있네요. 네, 지금 팔리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어마어마한 귀한 책이었더라고요. 아, 선생님 지금 보시기에도 내용이 어마어마한가요? 300만 원에 거래될 만한 내용이 그냥 많다. 그냥 어마어마한 것 같지는 않고. 베개로 쓸만하다. 내용이 참 많다. 네. 참 많다. 뭐 체계화된 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유, 참. 그 선생님, 제가 사실은 선생님 강의 너무 많이 들으면서 네. 수강자 이름도 대충 알고 있고. 대충 듣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나름 아는 게 많은데요. 손금책 내신 적 있지요? 있죠. 지금도 구할 수 있습니까? 못 구하죠. 절판된 지 오래됐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책은 뭐 우리나라 역학책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간 책 중에 하나고. 아, 그래요? 네. 2만 부가 나갔으니까. 2만 부요? 네. 국내 역학책 중에 내가 알기로 2만 부 나간 책은 대단히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 역학이라는 게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 관련, 손금 관련이든 뭐 어쨌든 뭐 사주 관련이든 간에 지금 구하지는 못하죠. 내용은 허접하고. 지금도 손금 같은 거 보세요? 지금은 상담할 때 보진 않죠. 네네. 머릿속에 지식은 있고. 근데 그것도 좀 맞나요? 이제 나는 관상책도 냈고. 관상이 낸지 모를 거예요. 안 팔려가지고. 그건 몰랐어요. 관상책도 내고 손금책도 냈는데 관상보다는 나는 손금을 더 치죠. 더 치죠. 그리고 뭐 손금이라는 게 어떤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훨씬 발달된 학문이니까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죠. 맞죠? 안 맞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사주만큼 디테일할 수는 없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런 거 보면 이 공부 너무 재밌어서 하셨고 재밌어서 계속 하고 계시고 재미가 없어지면 그만둘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했죠, 옛날에. 여전히 재밌으신가요? 여전히 재미는 있죠. 네. 예전만큼 재밌지는 않은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만둘 일은 없을 것 같고. 아, 네. 그때는 이제 객기 어린 말로 한 10년도 더 된 이야기 같다. 그 이야기는 내가. 그 당시만 해도 정말로 재미로 했고 나는 평생을 재미로 했고. 지금도 재미있죠. 항상 새로운 거가 나오면 재밌는 거니까. 그러니까 했던 걸 또 하는 거는 나는 극혐하는 스타일이라서 했던 강의를 뭐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나는 내가 한번 했던 강의를 다시 해본 적은 없어요. 늘 새로운 것 같아요. 네, 항상 새로운 거. 준비하고 하시는 건 아니죠. 전혀. 늘 즉흥이시죠. 항상 강의가 새롭지 않으면은 아마 스스로 아마 강의를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목의 스타일인가요? 아마 그렇겠지. 네. 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겁재라는 의미도 되고. 네. 저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준비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저는 수업 전에 다 준비해가지고 이쯤에 이런 유머를 해야지 이것까지 다 준비해서 하는 스타일인데. 아유. 그런 게 이제 금수들이 하는 거죠. 항상 뭔가 준비는 금수들이 하는 거고 이제 관인들이 하는 거고. 네. 부럽습니다. 그 즉흥성이. 대신 이제 그런 관인들이나 이런 금수들은 실수가 없죠.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이야기는 실수를 밥 먹듯이 한다는 이야기고. 근데 실수 안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실수인 줄 모르는 거지. 못 알아채네요. 못 알아채죠. 말하다가 이거 아닌데 싶은데도 사람 몰라. 그래. 선생님 말씀하시면 전부 다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난 분명히 잘못 말했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물어볼 때 있죠. 그거 자기들 딴에 이제 뭔가 생소하니까 대체로 그럴 때는 그건 내가 잘못 말한 거다. 그런 멘트 자주 하신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
내가 언제 그랬냐. 아, 그런 멘트 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그 홈페이지 제작도 직접 그 선운닷컴 네, 제가 제작도 만든 거죠. 직접 하신 걸로 아는데 네. 이게 컴퓨터에도 능하시고 네. 제가 알기로는 요리도 뚝딱뚝딱 잘하시고 이렇게 팔방미인이신 것 같던데 뭘 이렇게 다재다능하시다 그죠? 혼자 살려면은 혼자 살려면 나 혼자 산다니까. 해야지. 네. 해야지. 그게 이제 그 이제 무인성급제가 그런 거예요. 무인성급제라는 게 항상 사람이 인성이 있어야 주변 사람들과 협조도 하고 내가 부족한 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이러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사람이 근황하다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하는 거고 자기 독자적으로 네네. 내 성질머리에 맞추란 이야기, 내 성질머리에 맞아란 이야기인데 이제 무인성까지 하다 보니까 모든 걸 혼자서 하는 게 너무나도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도전하는 거지 뭐.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는 거지 뭐. 뭐 한번 해보자 뭐 이거 이런 식이신가요? 뭔가 누구한테 부탁하고 맡기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 막 이렇게 그 선운의 명리터 그 다음 카페에 보면 네. 단상해서 이렇게 글 쫙 올려주시는 거 그거 그쵸. 정말 열심히 보는데 진짜 좋은 말들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거기 보면 이게 사주명리가 예측하는 학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네. 세상에는 순리가 있고 또 자기만의 각자의 순리가 있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제가 어쨌든 선생님 그 이야기를 쫙 읽어봤을 때 네. 결론은 생긴 대로 살자 그걸로 기결이 되는 것 같던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단상은 이제 99%가 다 이렇게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쓴 거고. 그렇습니까? 술 한잔하고 쓰시는 건가요? 단상은 99%가 다 술 먹고 쓴 거예요. 그래요? 어쩐지 이게 맞춤법이 틀리거나 많을 거예요. 오타가 좀 있더라고요. 원래 맞춤법이 잘 틀리는 사람이고 근데 술 먹고 치니까 이제 더 많이 틀리겠죠. 어쨌든 단상은 99%가 술 먹고 쓰는 거. 그리고 각자 삶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사주는 계절학이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하는 건데 똑같아요. 사람은 목으로 태어나서 결국은 수로서 죽는 거고 네.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있는 거고 마치 우리가 씨앗을 안 뿌리면 농작물이 생기지 않듯이 네.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뭔가 목생활하는 경쟁을 하지 않으면은 누구한테 이렇게 내가 배반당할 일도 없고 대부분 목생활가 잘 되는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한테 찍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목생화가 잘 되면요? 목생활가 잘 된다는 이야기는 항상 견제당하고. 선생님은 목생화가 잘 안 되시죠? 그럼 이제 하운으로 이제 세운이 오게 될 텐데 좀 뭔가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견제를 당하시려나?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내 팔자에 목생화가 돼 있으면은 항상 견제당할 짓을 하죠. 도전하고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내가 점점 더 우위에 있으려고 하고. 근데 이제 운에서 오는 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운에서 오는 거는 사회 참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경쟁을 하진 않죠. 그러니까 원국을 이해하는 것과 운에서 오는 것을 해석하는 게 또 다르다, 그지요? 다르죠. 많이 달라요. 이게 공부를 해도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목생화가 안 되면 목생화 안 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조용하게 자기 일이나 하고 남이 어떻게 살든 간에 신경 끄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주목받을 일도 없는 거고 딱히 크게 실패할 일도 없고 발전할 일도 없는 거죠. 발전할 일도 그럼요. 없다. 목생화를 해야 금이 나오지. 목생화를 하는데 어떻게 금이 나오냐고. 화가 있어야 금이 되니까. 그 선생님 사주에는 금이 이렇게 강하게 있으시잖아요. 지금 대운도 금으로 이렇게 지나오셨는데
그 목생화가 안 되면 그 금은 또 다른 의미, 금의 의미가 좀 다른 거네요. 그렇죠. 내 팔자에 금이라는 거는 그냥 목표의식만 가지고 있는 거죠. 뭔가 손쉽게 얻으려고 하고. 무광절생이 이제 묘월생이 이제 경금, 경신금만 있고 화는 정말로 삐리하게 하나. 그것도 시에. 그것도 시에. 그래도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세상을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무광절생이 화가 왕하면 화가 왕하면은 자기의 특기 능력을 키워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데 나는 화가 없으니까 화가 약하니까 아유 뭘 그렇게 했으면 사냐 편하게 살지. 생긴 대로 살자.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천년보다 화운이 계속 왔으니까 이제 진, 사, 옴 이런 식으로 화운이 계속 왔으니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사회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회에 적응해서 내 역할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 이제 지금 와서 결과가 만들어진 거죠. 그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강의 너무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선생님이 하운을 거쳐왔고 금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과 관련이 있나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내가 사회 속에서 어떤 발판을 잡아오는 하나의 어떤 과정을 의미하는 그거예요. 그거는 뭐 어쨌든 뭔가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내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거는 양인의 평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양인의 평관. 양인의 평관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중생구제하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뭔가 뒤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라는 게 양인의 평관이니까 뭔가 어쨌든 어느 정도 인지도와 이슈를 가진다는 거는 뭐 양인의 평관의 의미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또 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선운닷컴 강의도 볼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다양하게 활동해 주시고 하셔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 뭘. 그런데 그 선생님 그 단상에서 뭐 이렇게 술 드시고 쓰셨다 하셨는데 예전에 이제 이 경자년인가 이 대변환의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리학의 미래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셨던 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문이 조금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다른 방향이라기보다는 명리라는 건 어디에든 다 접목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뭐 컨설팅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접목을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자기 삶을 뭐 되돌아보는 철학적 관점에서도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명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확대되는 거죠. 다른 방향을 간다기보다는 명리의 기능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예전에는 명리가 그냥 길흉화복,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이야기했더라면은 지금은 길흉화복이 차지하는 명리에서 길흉화복이 차지하는 거는 내 생각에는 많이 돼봐야 40%? 대중들도 그런 어떤 명리의 기능을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폭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많이 대중화되고 이 명리를 토대로 활용하려고 하고 접목하려고 하고 많이들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명리학의 미래는 무엇일까 이런 화두를 던지셨고 저는 좀 살짝 고민을 해봤거든요.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해봤는데 이제 점점 이제 개성이 존중되는 시대가 되는 것 같고 개인의 시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늘 하시는 얘기가 저 사람이 이해는 안 되지만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늘 하시는데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미래의 명리를 생각했을 때 생긴 대로 살자. 이 말이 이제 다 받아들여지면서 명리도 이렇게 그런 어떤 위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선생님, 제가 이거를 20분씩 해가지고 끊고 다시 하세요. 찍고 하거든요. 그러면 좀 끊었다가.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